임미현의 아침 뉴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하 14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의 처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가 감찰 결과 확인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장기 굴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이 농성 이후 처음으로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내일 다시 만나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유화 공세를 펼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연말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입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 아침 세밑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관령이 영하 19.3도, 철원 영하 18.3도, 파주 영하 17.1도, 서울 영하 14.2도, 부산도 영하 7.1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파특보도 좀 더 확대 강화 발효됐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와 산간, 충북 북부와 경북 중북부 내륙 지역에 한파 경보가, 또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전북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강추위 속에서 지금 충남 아산과 광주,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최고 15cm에 가까운 많은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그 밖에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 2에서 7, 충남 북부와 호남 내륙에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더 오락가락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전국은 당분간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동안에도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영하 4도에 머물겠고 원주 영하 6도, 청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광주 영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6, 7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동안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막판 협상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 회의를 오는 31일에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한 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서 처리하지 못했고 패스트트랙, 다시 말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담한 죽음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은 김용균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빈손 국회는 겨우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민생을 볼모 삼아서 정치적 쟁점 사안을 요구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여당의 정치력 부재 또한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안보다는 다소 후퇴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의 위험을 줄이고 원청의 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어느 때보다 개정의 목소리가 컸음에도 여야는 상임위와 법사위 등 가는 곳마다 벼랑 끝 대치를 펼쳤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이유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유치원 3법은 아예 합의에 실패해서 1년이나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함으로써 한유총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야당의 막무가내식 요구도 문제지만 적절한 협상 카드 없이 무조건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여당의 전략 부재도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합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청와대의 어떤 의혹이면 그냥 뭐든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막기에 급급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해결해야 할 민생과 개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여야 모두 새해에는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는 주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가 감찰 결과 확인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민간인 사찰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전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모 씨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셀프 승진을 시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수사관은 공무원 뇌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찰 결과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의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에 속도가 날 걸로 보입니다.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수집한 첩보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지시 근거인 것처럼 폭로한 배경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한편 관심은 서울 동부지검이 맡은 청와대 지휘라인의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수사에 집중될 걸로 관측됩니다. 김 수사관이 민간인인 최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인사청탁한 사실이 감찰 결과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최 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 선배라는 점을 알고 희망사항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사청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세계 최장 굴뚝 농성을 기록하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이 어제 사측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일단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지만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해서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노사 양측의 협상장을 다녀왔습니다. 파인텍 노조와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마주앉기까지는 꼬박 411일이 걸렸습니다. 성탄절 세계 최장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한 뒤 첫 만남입니다. 굴뚝농성과 함께 오체투지와 연좌농성이 진행되고 정치권과 종교계가 움직이고 나서야 사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파인텍 노사는 어제 오전부터 3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한 뒤 일단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오늘 김세곤 사장과 강민표 전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풀기 위해서 정말 대화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만 서로 간에 이견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노조 측은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파인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 굴뚝에서 내려오게 하는 게 목표이긴 양쪽이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차강호 지회장입니다. 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러한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사측이 약속한 단체 협약 등을 요구하며 파인텍 두 노동자가 굴뚝에 오른 지 오늘로 412일째입니다. 파인텍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의 2차 협상은 내일 오전 재개됩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초등학교 전일제 돌봄 전담사들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과도한 행정 업무와 들쭉날쭉한 근무 시간 때문이라는데요. 김영태 기자가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8일째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초등학교 전일제 돌봄 전담사.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전일제 전담사들은 학교의 모든 돌봄교사 총괄 업무를 강제로 떠맡았다고 주장합니다. 총괄 업무는 원래 방과 후 부장교사의 업무지만 실제로는 전일제 전담사들이 거의 대부분 떠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행정 업무 처리에 매달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그거 자체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인 거예요. 당연히 행정 시간하고 아이들을 돌봄 관리하는 시간을 분리를 해야죠. 어떻게 우리를
눈으로는 입으로는 애들 보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업무를 봐라 하고 종용할 수가 있냐고요. 전일제 돌봄 전담사들은 정식 직제를 신설하고 직무수당을 지급할 것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업무시간 준수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 업무와 돌봄 업무를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학교별 돌봄 수요에 따라 근무 시간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따라 570명에 달하는 전일제 돌봄 전담사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괄 업무를 내놓고 영가투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목표로 돌봄 교실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교육당국이 전일제 전담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유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응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되는데요. 박철웅 기자가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스티븐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의 방한 등 이딴 대북 유화 메시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북한의 향후 반응을 염두에 둔 관리 차원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하며 한미를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지속해 나갈 뜻을 내비쳐왔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북한이 응답을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북한을 초조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신년사 일부에 한미를 향한 대외적 메시지를 보내면 미국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원래 남북 관계 이 세 차례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의 평가했잖아요. 이러고 남북 관계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신년사 이전 대외적 메시지를 남발하기보다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신년사에 담는 것으로 극적인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란 관측도 나옵니다.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 북한이 올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연구 개발을 넘어서 대량 생산 단계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전문가들과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신한은행 이사회가 위성호 행장 교체를 확정하면서 신한금융 인사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차기 신한지주 회장을 노리고 있는 위성호 행장이 일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어제 오후 내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은행장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을 확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결정된 신한금융지주 사장단 인사를 추인한 겁니다. 교체 당사자인 위성호 현 행장까지 이사 전원이 이번 인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틀 전만 해도 퇴출당했다고 불만을 표했던 위 행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8년 전 신한 사태와 같은 내전은 피하게 됐습니다. 위 행장의 이번 행보는 차기 대권을 위한 일부 후퇴로 해석됩니다. 위 행장은 지난해 지주사 회장직을 놓고 조용병 현 회장과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차기 주자입니다. 퇴임 2년 이내에 전직 사장단도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정상 위 행장에게는 2년 뒤 차기 대권의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의 장본인이 돼봐야 얻을 게 없습니다. 특히 위 행장은 신한 사태 때 라응찬 회장 측 관련자였던 만큼 과거사를 환기시키는 행보는 자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행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저 자세를 유지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상실한 데다 남산 3억 원 사건 수사 대상에 내몰릴 위기에 놓인 만큼 지주 측에서 대권 기회 제공에 소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행장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에 내 집 마련과 결혼까지 포기하는 이른바 N4 세대가 소비의 주도층으로 점차 진입하면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입니다. 90년대에 태어난 20대들,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들이 점차 소비의 주도 세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이들이 전 세계 고급 소비재 시장의 45%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이 지갑을 여는 궁극의 목표는 자기 만족. 백화점 관계자입니다. 난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3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100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200만 원의 차 리스료 내고 그냥 뭐 덜 먹고 뭘 하더라도 그냥 그리고 혼자 인스타 올리는 거죠. SNS 이런 거 하고. 백화점이나 명품 업계도 신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은 오래전부터 젊은 세대 전문가를 열어 감성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명품 브랜드조차 미래의 고객들을 위해 저가 제품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우리 브랜드를 친숙하게 만드는 숙제가 필요한 거죠. 이미지를 위해서 당장 돈은 안 되더라도 자기네들은 자기 브랜드를 알리고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기해년 새해에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학교 건물이 기우는 등 재난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에 시간대별 긴급 휴업 방안과 방과 후 과정 운영 요령을 안내합니다.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 등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년 1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한 달 전보다 2포인트가 하락해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지난 24일부터 활동을 재개하면서 최소한 28명이 부상했고 37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이탈리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27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서쪽 산디에고 인근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고 시리아 북부 아티마시에 있는 난민 캠프에 홍수가 발생해 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올해 미국인들이 뽑은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남성으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뽑혀 부부가 함께 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쓰담입니다. 체육부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올해 정말 스포츠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게 평창 동계 올림픽인데요. 대회 성과도 컸지만 논란도 참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이 대회 개막을 앞두고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회가 끝나고는 팀킴 신드롬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 대표팀이 김경도 일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습니다. 네. 빙상에서는 김보름과 노선영을 둘러싼 왕따 주행 논란이 빚어졌고요. 이승훈에게 메달을 몰아주기 위해 동료들을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빙상 파벌 싸움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라서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또 남북 단일팀의 감독을 선사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있었잖아요. 네. 올림픽 이후에는 내용을 겪었습니다. 선수들이 이 캐나다 출신의 세러 머리 감독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훈련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후유증도 크지 않았습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체육계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드러난 파벌 논란 때문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지난 9월에 빙상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또 적폐로 지목받은 전명구 전 부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컬링 대표팀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기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도 일가는 최근 컬링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그들을 대상으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 특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감사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머리 감독은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 재계약 불발됐고요. 항명을 일으켰던 선수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네, 돌아보면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된다. 그런 발상, 말하자면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가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혹시 우리나라가 지난 9월에 끝난 아시안게임에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게 2위를 내주고 3위로 떨어진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예. 그럼 혹시 일본에게 밀렸다는 사실 때문에 좀 화가 나셨나요? 아니요. 왜 화가 납니까? 최선을 다했고 선수들은 또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 응원하고 즐겁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시안게임 현장 취재차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요. 당시 일본이 대회 초반부터 메달을 엄청나게 많이 땄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체육계의 반응이 흥미로웠는데요. 이러다가 일본에게 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욕먹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 경기 결과를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메달을 따면 좋죠. 하지만 메달을 따지 못해도 더 이상 선수나 대표팀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의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네, 최선을 다하면 정말 박수가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 그동안 우리 체육계는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지상주의가 너무 과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순위 연연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 정정당당한 승부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바로 그게 그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해서 병역 혜택 논란이 빚어진 그런 이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야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입국장에 나타난 선수들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네. 오지환을 비롯한 일부 선수의 선발을 두고 특정 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 밀어주기 아니냐는 팬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금메달 획득은 최고의 성적 맞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그렇게 어려운 우승은 아니었다고 선동열 감독을 다그쳤지만 금메달 어려운 과제는 맞죠. 맞죠. 네. 하지만 팬들은 이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우리 체육계는 올 한 해 동안 그런 스포츠 팬들의 성숙해진 인식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촉발됐는데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특례를 받았고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도 출전했던 축구대표팀의 장현수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도의 간판 안바울 선수 역시 같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장현수는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중징계를 받았고요. 안바울은 현재 선수촌에서 퇴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논란이 최근에는 배드민턴 간판 이용대계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병역 특례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선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체육계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지금처럼 계속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이에 대한 논의가 아마도 내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올 한 해 체육계에 참 논란도 많았는데 자 그렇다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체육회는 이 전반적인 체육 행정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지난주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체육계 혁신안을 공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컬링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조직의 사유화를 비롯해서 폭력행위, 여기에는 성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승부조작, 입시비리, 이런 체육계 주요 비위가 드러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이런 강도 높은 대응책을 제시했고요. 또 선수촌 내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류 반입을 금지한다거나 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 대응책을 통해서 체육계 스스로 자성하고 환골탈퇴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훈 기자였습니다. 12월 28일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